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페이지 66페이지네, 그죠? 제3절 교육제도. 자, 이 교육은 우리 법 제34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앞에다가 넣어놨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중개사무소 우리 개설 등록부터가 이제 구조인데, 개설 등록을 할 때 있어요. 등록 기준으로서 실무 교육 이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교육 파트를 좀 앞으로 넣어놓은 것 같아. 뭐 굳이 앞에 넣어놓을 필요 없는데 넣어놨어요. 이 저자가. 자, 이 책이요. 너무 잘 만들려고 해서 그래요. 그렇죠? 너무. 자, 교육제도 한번 적어볼게요. 교육제도. 자, 교육제도는 각 교육을 좀 이제 비교를 해서 하나의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표만 여러분들 좀 외워주시면 돼. 자, 교육제도 34조에 규정되어 있고, 일단 세 가지 교육을 비교할 거예요. 세 가지 교육. 실무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실무 교육. 그 다음에는 무슨 교육? 직무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연수교육. 세 가지. 이 세 가지 교육 이름을 좀 기억합니다.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그래가지고 첫 번째가 누가 실시하느냐? 네, 실시권자. 각 교육의 실시권자. 이것도 물어봅니다. 실무교육의 실시권자는 시도지사예요. 특별시, 광역시. 직무교육의 실시권자는 시도지사하고 또는 누가 들어갔냐면 등록관청이 들어가요. 등록관청도 무슨 교육의 실시권자에 포함됩니까? 직무교육의 실시권자에 포함된다는 사실. 자, 연수교육의 실시권자는요, 시도지사다. 그래서 실시권자부터 일단은 조금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교육의 대상이 있습니다. 실무교육의 대상자는 크게 네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개설 등록을 하고 싶다. 등록을 하려는 자. 뭐가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등록하려는 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죠.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언제 받으냐면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받아야 돼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받은 게 유효하다 이 말이지. 자, 두 번째. 뭐가 되고 싶은 사람?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고 싶다. 받아야 돼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언제 받아야 되겠습니까? 소속은 등록이 아니거든. 소속은 고용이에요. 그러니까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자, 이 교육은 전부 1년 이내 보면, 자, 세 번째. 자,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등록한다. 그럼 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해가지고 전 임원 사원이 다 받아야 돼요. 여기서 전 임원 사원이라고 하면 자격증이 있든 없든 다 받아야 돼요. 임원 사원은 그냥 평사원이 아니고 경영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사, 감사급 다 받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니까. 자, 네 번째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 회사에 본사가 있고 지사가 있듯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있고 지사, 지점격인 분사무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분사무소라 부르는데 이 분사무소를 대표하는 사람이 책임자라고 불러요. 이 책임자도 설치신고일 전, 분사무소는 설치라 그래요.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실무교육 대상자가 이렇게 네 사람이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직무교육 대상자는 누구냐니까 뭐가 되고 싶은 사람? 중개보조원이 되려는 자. 언제 받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직무교육은 중개보조니까 중개보조는 고용되는 거죠.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이런 거 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연수교육은 누가 받냐? 누가 대상자냐 하니까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를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받는 거야.
중개업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고 몇 년마다 받습니까? 2년. 몇 년? 발음 잘 하셔야 돼. 몇 년? 2년 하면 안 됩니다. 2년 하면은 안 되고 몇 년? 어떻게 발음하는지 똑같다 이거 보니까 2년이냐 2년이냐 자 이렇게 하는 거는 2년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2년마다 받습니다. 무슨 교육을? 다시 무슨 교육을? 연수교육을요. 연수교육을 2년마다 받아요. 자 어떤 사람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은 보세요. 소속 공인중개사로 이제 실무교육을 받아가지고 소속 공인중개사로 일을 하다가 일주일 만에 내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그만두고 집에 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2년이 지나버렸어. 실무교육 받고. 그럼 그 사람 보고 나와가지고 연수교육 받으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적성이 안 맞아서 집에 가고 있는데 집에 갔는데 나와서 받으라면 안 되지. 그 사람 아니고 지금 계속 그 업계에 있는 사람 실무교육을 받고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제자가 있어요. 면제자도 많이 물어보는데 누가 면제자냐 하니까 교육 면제.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도 일이 안 돼서 폐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집에 놀고 있는데 집에서 나가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나가라. 어디라도 가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1년 이내에 뭐 했냐? 다시 등록을 한 거예요. 재등록. 개업으로 등록을 한 거예요. 재등록. 재등록이라고 되어 있지. 자, 재등록을 했다 그러면 1년 이내에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네. 그래서 면제가 되는 거예요. 약발은 1년이다 생각하시면 돼. 나는 이제 사업은 안 되겠다.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돼야 되겠다. 취직해야 되겠다. 소속으로 고용되는 경우도 1년 이내에 고용되는 경우도 면제입니다.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됐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폐업이 아니에요. 소속은 폐업이 아니고 뭐라 해? 고용관계 종료라고 해요. 일을 그만두는 거를 종료가 됐죠.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 1년 이내에 뭐 됐어? 재고용, 소속으로 재고용 된다든지 아니면 나는 사업해야 되겠다.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럼 1년 이내에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됐네. 이런 상황들 여기에 그러면 면제입니다. 면제. 그러면 직무교육은요.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이 마찬가지 고용관계가 종료가 되고 몇 년 이내에 1년 이내에 어떻게 된 거예요? 중개보조원으로 재고용된다 이 말이겠지. 그러면 직무교육 면제예요. 이런 경우도 있죠. 중개보조원이 고용관계 종료가 되고 1년 이내에 소속으로 고용될 수 있습니까? 안 되고 자신 없어요. 소속으로 1년 만에 자격 취득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그래 하면 되고 1년 만에 취득돼요. 1년 만에 자격증 취득됩니다. 그러니까 보조원이 고용관계 종료되고 공부해가지고 1년 만에 자격 취득해가지고 소속으로 됐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실무교육 면제입니까? 아니죠.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네. 자, 연수교육은 면제가 없어.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물어보는 게 교육 시간. 시간이 잘 물어봐요. 실무교육 시간은요. 28시간 이상 32시간이야. 28시간 이상 32시간이라면 하루에 8시간씩 4일을 받아야 돼. 옛날에는 어떤 지정한 장소에 가서 받았어요. 오프라인으로. 요즘은 온라인으로 받더만. 자, 그러면 32시간 이거 시험 물어보고 그 다음에 직무교육은 몇 시간이에요?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이야.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요 12시간 이상 16시간이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을 물어보는 편이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연수교육 같으면은 그 연수교육의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연수교육은 그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냐고? 정해져 있죠.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고 2년이 경과된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딱 나타납니다.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연수교육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라는 게 있어요. 미리 통지해 줘야 돼요. 연수교육을 언제 실시한다고. 자, 언제까지 통지하냐면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받아야 되니까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예요. 2개월 전까지.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자,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실무교육 받고 연수교육 받고 2년마다 받으니까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이걸 많이 바꾸겠지. 뭐라고? 2년이 되기 1개월 전. 1년이 되기 2개월 전. 그렇죠? 네. 그리고 사전 통지는 연수교육만 하지. 실무교육, 연수교육을 같이 묶어 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실무교육, 직무교육은 사전 통지가 없어요. 없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요 표를 항상 기억을 합니다. 요거 여기서 나온다 이 말이지. 자, 한번 밑줄 치면서 또 볼게요. 66페이지 실무교육 수료 의무 면제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밑줄 긋고 언제 받아야 돼?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누가 실시한다고요? 시도지사가 실시. 자, 다만 다음의 경우는 면제. 박스 안에 들어있네. 자, 보세요. 기억. 폐업 후 1년 이내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했다. 이건 재등록이죠. 니은 보세요. 소속으로서 고용관계 종료 후 1년 이내에 개설 등록을 신청했다. 개업으로 등록하겠다 이 말이겠지. 자, 면제입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법인인 개업 같으면요. 임원 사원 되고자 하는 자. 그러니까 법인은 대표자를 포함해서 전 임원 사원이 다 받아야 된다 이 뜻이죠. 언제? 일단 등록 신청 이전 1년 이내에. 법인이 등록할 때 등록 신청 이전 1년 이내에 받아야 된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분사무소 같으면 누가 있다고 했어요? 책임자가 있죠.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자.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은 소속이 되고 싶다. 언제 받아야 돼?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돼요. 근데 다만 다음의 경우는 면제. 박스 보세요. 자, 고용관계 종료 후 1년 이내에 다시 소속으로 재고용된다든지 니은 기업이었는데 폐업 후 1년 이내에 소속으로 고용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면제. 읽어보니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내용 시간인데 내용은 뭐 잘 물어보진 않습니다. 자, 어떤 걸 교육하냐면 뭘 알아야지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률 지식을 교육을 합니다. 법률 지식 같은 거, 중개, 경영, 실무, 직업윤리 보통 교육하고 시간을 잘 기억하세요.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자, 연수교육 가보세요. 연수교육의 대상. 실무교육을 받은 후 몇 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 받아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실시권자는 시도지사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 받는다. 2년마다 받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통지가 있다. 사전 통지. 자, 어떻게 통지합니까?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예요. 자, 그리고 내용 시간을 보니까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교육하는 거니까 법 제도의 변경사항들 교육하겠고 중개 경영 실무하고 직업윤리 교육하겠죠. 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다. 그러니까 보시면 연수교육을 그렇게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았죠. 위반시 제재를 보니까 500만 원의 과태료예요. 자, 보조원의 직무교육. 자, 보조원 같은 경우에 보조원이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자, 누가 실시한다?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들어가 있네. 직무교육은 등록관청이 실시권자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자, 다시 한 번 더 동그라미 2번. 실시권자는 시도지사와 또는 등록관청이다. 그리고 그 밑에 중개보조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받겠죠. 넘어가서 교육 내용을 면제가 나와요. 면제 있겠지. 보조원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어떻게 했어? 중개보조원으로 재고용되는 거죠. 그럼 면제, 직무교육 면제. 내용은 뭘 교육하겠어요? 이건 중개 업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직업윤리만 교육합니다. 직무교육은요. 간단하니까. 시간을 보세요.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다. 자, 교육지침 누가 마련합니까? 교육지침은 국장이 마련해요. 국장이. 자, 실무, 직무, 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형 유지 위하여 지침 마련해가 시행할 수 있다.
국장이 마련하지요. 그 국장의 그 지침의 내용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저 박스 안에 보시면 교육 목적부터 해가지고 목적, 대상, 과목, 시간 한번 읽어보면 돼. 목적, 대상, 과목, 시간, 강사 자격이랑 수강료가 포함되어 있다. 한번 나온 적 있어. 수강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나온 적 있어요. 수강료도 지침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외에 학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이 있다. 출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평가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방교육이 있어요. 예방교육은 그 실시권자가 세 사람이에요.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예방교육은 실시권자가 세 사람이고 예방교육의 대상자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개업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업 등. 자, 개업 등 하면은 몇 사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5명이 있죠? 누굽니까? 개업하고 소속이랑 보조원이랑 임원, 사원. 이 5명을 가리켜서 개업 등이죠. 이 개업 등이 다 예방교육 대상자다. 자, 오른쪽에 가보니까 그러면 이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까? 예방교육 대상자 딱 정해져 있어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개업 등이라고요. 자, 정해지기 때문에 통지가 있다. 통지, 사전 통지인데 이것도 세 번째 줄 교육일 며칠 전? 10일 전까지. 자, 보세요. 교육일 10일 전까지 위줄 긋고 그 밑에 공고하거나 대상자에게 통지 이렇게 보세요. 자, 교육일 10일 전까지 예방교육에 대해서 일시장소 내용에 대해서 공고하거나 통지, 대상자에게 통지 되겠죠? 자, 교육비를 지원한다 이 말은 실시권자들이 그 예방교육 교육기관에다가 박스 안에 있는 사항들에 관한 교육비 지원한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자, 됐고요. 넘어가서 이제 중개업 등록하고 결격 사유인데 중개업 등록에 관한 내용 볼게요. 74페이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자격을 취득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이제 좀 벌기 위해서는 중개업에 등록을 해야 된다 이 뜻이죠. 자, 한번 적어볼게요. 중개업 등록에 관한 내용으로서 중개사무소에 관한 개설 등록. 여기는 이제 등록의 기준이 단독으로 한 문제가 보통 출제가 되고 그 외에 이제 사항을 각각 이제 묶어가지고 또 출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중개업을 우리나라에서 영위하고 싶다. 중개업 영위.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사무소를 등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개설 등록. 그래서 등록을 하면은 적법 중개업이고 등록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불법 중개업, 무등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처벌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는 등록을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등록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등록이 뭐냐? 등록의 의의 우리 시험 물어보진 않는데 한 가지 알아둘 게 있어서 등록이 뭐냐? 일반적으로 말하는 등록은 일정한 사실관계 그 다음에 또는 법률관계 요런 게 있겠죠. 요거에 대해서 각 행정기관에 비치가 되어 있는 장부가 있습니다. 그걸 공부라고 하죠. 여기에 비치가 되어 있는 공적인 장부, 공부라고 해요. 공부에다가 기재하는 거, 기록하는 거 그 자체를 등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공부에다가 기재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등록이 된 거지. 자, 그러면 대표적인 우리 등록과 관련되어 있는 공적인 장부, 요거 한 가지만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 하니까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이다 이 말이에요. 줄여가지고 등록대장 이렇게 부릅니다. 등록대장에다가 등록에 관한 사항, 개업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뭘 주겠어? 등록증을 주겠지. 그래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요걸 기억합니다. 요거 한번 나올 때가 있어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니까 우리 등록의 성격 네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가 일신전속이다. 한 사람의 몸에 전적으로 속해 있다. 일신전속적이다 이 말이지. 한 사람의 몸에 전적으로 속해 있는 성질, 그 주체와의 긴밀도가 강해서 그 주체만이 가질 수밖에 없는 성질이에요. 따라서 이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한다든지 대여한다든지 아들한테 물려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망했자, 아버지가 일하다가 너무 뭐 일이 많아서 사망할 수도 있고 일이 없어서 사망할 수도 있지. 아버지 사망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등록증이 어떻게 돼?
그냥 효력이 소멸됩니다. 절치 사유가 돼요. 절치 사유가. 효력 소멸 사유, 절치 사유가 돼요. 아들한테 물려줄 수가 없다 이런 말이지. 되겠죠? 일신전속적 뭐 이런 거. 두 번째가 기속성이라고 해요. 기속성이라면 기속성은 이때 기자가 혹시 기억나면 무슨 기자라고 했어요? 이때 기자는 한자로? 이때 기자는 한자로 말곱비 기자예요. 말곱비 기자는 한자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어렵게 돼 있어요. 못 외웁니다. 제가 웬만한 거는 이렇게 다 외우는데 말곱비 기자를 외우기 힘들어. 그래가지고 못 외워, 못 적어요. 이런 것만 적잖아. 월 이런 거. 이런 것만 적잖아요. 다른 한자 적는 거 봤습니까? 못 봤죠? 못 적어. 말곱비 기자를 한번 시간 내면 찾아보세요. 말을 약간 말에다가 곱비를 씌운 모습인데 조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말 그대로 말에다가 곱비를 씌운 말이 구속이 돼요. 구속, 기속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은 등록을 함에 있어서 어떤 등록의 기준이나 절차에 하자가 없죠. 문제가 없죠. 그럼 다 등록시켜줘야 돼요. 구속되는 해야 하는 거예요. 해야 한다. 그러면 이 기속하고 반대가 뭐예요? 반대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걸 두 글자로 재량이라고 해요. 재량. 재량권. 재량권은 할 수 있는 거지. 할 수 있는 거. 재량권. 여기 보시면 돼요. 세 번째가 뭐냐 하니까 적법 요건이다. 적법 요건은 등록을 하면 적법이고 등록 안 하면 불법이다 이 말이지. 무슨 요건이 아니냐 하니까 효력 요건이 아니다. 유효, 무효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 거래계약도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무효가 아니라고. 무효일 것 같죠? 아닙니다. 유효하예요. 유효. 무등록 중개업에 의한 이루어진 거래계약도 유효하다고요. 왜? 효력 요건이 아니거든. 등록은 적법 요건이에요. 자, 네 번째가 개별성입니까? 개별성이란 말은 등록은 각자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돼요. 사무소는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무소, 공동사무소. 사무소를 왜 같이 사용하죠? 돈이 없어서 그래요. 돈이 없어서. 뭐 다른 이유가 있나? 근데 우리 법에다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적으면 너무 없어 보인다 그래가지고 업무의 효율적 수행이라고 적어놨어요. 사무소는 같이 사용할 수가 있지만 공동사무소에서도 등록은 다 각자예요. 각자라고. 개별. 1인 1등록이에요. 개별성. 자, 여기까지. 자, 이제부터 우리 시험에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 시험 준비에 나오는 여기서부터예요. 세 번째가 등록의 신청자입니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이 누구냐면 공인중개사예요. 공인중개사가 누군지 아시죠? 이 법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예요. 자격 취득을 개인으로서 자격 취득을 안 하고서는 등록 안 시켜줍니다. 이제. 자, 공인중개사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지 말하려고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인 건 알겠는데 참 말로 표현이 잘 안 돼서 그렇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미 소속돼 있습니까? 소속돼 있어요. 이미 소속돼 있기 때문에 등록을 안 시켜준다. 제외. 여기다가 포함이라고 적어놓으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중소속의 문제가 돼. 소속 공인중개사 소속돼 있는데 또 등록하게 되면 이중소속의 문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중소속을 금지하고 있거든. 자, 그 다음에 누가? 법인입니다. 법인이 등록 신청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사를 만드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외국인. 우리 시험 칠 수 있죠, 외국인. 그러면 자격 취득해가지고 등록되겠네. 맞아요. 외국 법인도, 외국 회사, 외국 법인도 요건만 갖추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알아두고.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등록의 관청인데 어디로 가서 등록할 거냐 이 말이에요. 자기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거예요. 자기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해야 돼요. 자기 집 주소지하고는 관계없어요.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두 번째가 군수, 세 번째는 구청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 다이다 이 말이지. 자, 이때 시장은 어느 시장을 말하느냐 이 말이지. 이때 시장은 어느 시장이에요? 특별시 광역시가 아닙니다. 네,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
안에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 대표적으로 어떤 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구가 없는 시, 어떤 시가 있어? 밀양시? 양산. 양산 있고 또 경주, 창녕? 모른다고 마음대로 얘기한 것 같은데. 뭐 그런데 경산, 있죠? 이런데 하여튼 그런 시, 그런 시. 그다음에 특도 있죠? 제주도 특도 행정시, 이거는 알고 있죠? 제주시랑 서귀포시. 요런 시가 여기 들어가요. 되겠습니까? 군수는 우리나라 모든 군을 말해요. 군은 우리나라 모든 군이 다 등록관청이에요. 저부터 얘기할게요. 기장군, 또 울주군, 또 하동군, 또. 자, 한 사람씩 다 얘기하기 전에 빨리 얘기하세요. 다른 학원에는 순서대로 나갔어요. 한 사람씩. 끝에까지. 끝에 제일 불리해. 함안군, 또. 양양군, 산청군, 강화군도 있고, 뭐, 옹진군도 있고, 뭐, 있죠? 달성군 뭐 있고. 거기 강원도가 있죠, 강원도. 평창군. 홍천군도 있고, 뭐, 행성군도 있고 있어, 보니까. 예. 있죠? 우리나라 하여튼 모든 군을 말해요. 자, 구청장이라고 하면 의회가 있는, 특별시, 광역시 안에 있는 구, 그걸 자치구라 그래요. 해운대구, 서울 강남구, 이런데요. 그 다음에, 의회가 없고, 그죠? 행정 편의상 만든 구가 있어요. 비자치구라 그래요. 비자치구가 있는 시가, 대표적인 시가 어떤 시가 있어요? 비자치구가 있는 시가, 대표적인 시가 위에 올라가면 성남, 안양, 뭐 이런 데 있어요. 부천, 고양, 용인, 수원, 전주, 천안, 포항, 창원. 마음대로 얘기한 거 아니라고. 표정이 딱 보니까 뭐 마음대로 얘기하느라면서 막. 아니에요. 그런 시 안에는 비자치구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포항에 가면 남구, 북구가 있어요. 그리고 창원에 가면은 5개의 구가 있어요. 마산 하포구, 마산 해원구, 성산구 뭐 이런 거 있어. 있죠. 진해구하고 이렇게. 자, 불문한다 이 말이에요. 불문. 이 말은 구가 들어가면 다 등록관청이에요. 그럼 생각할 것도 없네. 그냥 구가 들어가면 다 등록관청이니까. 자, 그래서 등록관청 일단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등록 기준입니다. 자, 5번째죠. 등록 기준. 자, 첫 번째 공인중개사가 등록한다. 공인중개사가 등록한다. 그러면 등록 기준을 2개로 보시면 돼. 첫 번째가 뭐냐니까 아까 방금 했지요. 실무 교육이라는 거를 이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언제적 실무 교육이 유효하냐 이 말이에요. 언제 받은 거? 등록, 신청 일전 1년 이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등록 신청 일전 1년 내에 받은 교육이 유효하다. 자, 그래서 1년이 지나버렸죠. 미리 받아놨다고 1년이 지나버렸죠. 그럼 다시 받아야 돼요. 자, 두 번째가 사무소를 확보하고 들어가야 돼요. 사무소 확보. 이게 두 번째 기준.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확보하냐면 원칙적으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에 확보해야 돼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이게 원칙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가설 건축물 대장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설 건축물 대장 제외. 여기다가 포함이라고 하면 틀리겠지 당연히. 여러 문제 나옵니다. 포함하면 틀린 거예요. 자, 원칙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의 확보인데, 자, 예외적으로 지금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기 전에 기재되기 전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이런 거는 이제 주택법, 건축법 시간에 다 나올 겁니다. 이런 거 받은 건물도 가능하다 이 말이지. 예외적으로. 그러니까는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에 확보해야 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반드시 들어가면 틀린 거야. 예외 있으니까. 반드시 빼면 맞고요. 확보 방법도 우리 시험 물어봤습니다. 확보 방법. 확보하는 방법은 자기 소유 건물이면 제일 좋아.
임대료가 안 나가니까. 근데 소유권을 굳이 확보할 필요 없고 전세를 얻어도 돼요. 그리고 임대차 해도 되고 사용대차 요 중에서 방법으로 이제 확보하면 되는데 사용권만 확보해 주면 돼. 사용권만. 전세 계약서가 내 명일 필요도 없어. 사용권만 확보해 주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런 확보 방법까지 좀 알아두셔야 되고. 자, 요게 공인중개사가 등록할 때 등록 기준이고, 두 번째가 법인이 등록할 때. 그러니까 법인이 등록할 때의 등록 기준이 단독으로 보통 시험 문제 출제가 돼. 그러니까 법인이 등록할 때의 등록 기준은 다섯 가지.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상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회사,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플러스 자본금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5천만 원 이상일 것이에요. 자, 요게 상법상 회사, 어느 회사를 하더라도 5천만 원 이상 돼야 돼요. 협동조합을 하더라도 5천만 원 이상 돼야 돼요. 그러면 상법상 회사는 종류가 5가지가 있어요. 이름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어떤 회사가 있냐 보니까 주식회사라는 게 있어요. 유한회사가 있고요. 유한책임회사. 그 다음에 한명회사, 합자회사. 이렇게 이름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어느 회사를 하더라도 5천만 원 이상 돼야 된다. 그래서 지분을 여러 개 만들지. 한명회사인 경우에 5천만 원 미만이라도 된다. 하면 틀렸어요. 자, 협동조합도 5천만 원 이상 돼야 되는데 협동조합 중에서 어떤 협동조합이 있어요?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 단체인 이거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이기 때문에 제외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협동조합 제외. 사회협동조합이 5천만 원 갖추더라도 등록 안 시켜줍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일단은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가 우리 법 제 14조에 보면 6가지 업무가 있어요.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는 업무만 영위할 목적. 14조에 있는 업무만 영위할 목적이다. 다른 말로 얘기해 볼게요. 다른 말로 14조에 위배되지 아니한 업무예요. 14조에 반대되지 아니한 업무. 14조에 있는 업무만 해라 이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 대표자의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는 대표자가 있어요. 대표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이게 또 하나의 그 등록 기준입니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그 다음에 대표를 어떻게 하고 제외합니다. 대표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이에요. 많이 고치겠죠? 대표를 포함만 하면 틀렸고 임원, 사원 3분의 2 틀렸고 2분의 1 틀렸고 이상이 빠져도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 하니까 실무교육을 받으래요. 실무교육은 아까 나왔잖아. 누가 받습니까? 대표자하고 그 다음에 전 임원, 사원. 이 말은 자격증이 있든 없든 다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격증이 있는 임원, 사원은 받는 게 아니야. 자격증이 없는 임원, 사원은 중개 업무를 못 하잖아요. 그래도 받아야 돼. 경영진이라서 뭘 알아야 되니까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분사무소를 만약에 설치한다 그러면 분사무소에서 누가 받아야 돼요? 책임자가 받아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 두 개를 같이 섞어서 문제 냅니다. 보세요. 실무교육 이수는 대표를 제외하고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이수할 것. 뭐 이런 나와. 그럼 막 섞어서 내니까 갑자기 막 헷갈려가지고 대표를 제외한 3분의 1 맞네. 이러면서 막 넘어간다니까. 자, 그리고 자, 그다음 마지막이 5번째입니까? 5번째가 사무소 확보. 사무소 확보. 요거는 똑같아요, 얘랑. 공인중개사하고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그냥 요거 보고 하시면 돼요. 자, 요게 단독으로 한 문제입니까, 요거? 단독으로 한 문제. 요 5가지의 등록 기준을 알면 단독으로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맞출 수 있어요. 자, 이제
등록 기준을 갖췄죠? 그럼 뭐 해야 돼? 등록을 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등록하러. 그러면 등록 절차예요. 자, 여기서 다시 합니다. 등록 절차인데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등록 신청자 두 사람 누구라고요?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잖아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첫 번째 등록을 신청하러 갑니까? 갑니다. 어디로 가지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그죠? 시군구. 이를 뭐라 불러? 등록관청이라고 부르잖아요. 등록 신청하러 갈 때 그냥 가진 않겠지. 등록 신청서라는 거를 작성해요. 별지 서식이 있습니다. 플러스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3가지 서류를 첨부해요. 등록 기준에서 그대로 가져오면 돼. 실무교육 받으라고 했죠. 그 받은 걸 증명해야 돼. 그러면 실무교육 받았다고 하는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원본 사본 어떤 거? 원본 갖다 주면 안 돼. 원본을 보관해야 돼요. 원본 안 되고 사본을 줘야지. 사본을 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진이 필요하다. 등록증에 붙일 사진이 필요해요. 그게 무슨 사진이냐니까 여권용 사진이에요. 이게 최근에 바뀌었거든. 옛날에는 반명함판이었어요. 반명함판을 갖다 주니까 계속 다른 사람 거 들고 막 고치갖고 다른 사람 얼굴 못 알아보게 들고 와가지고 안 돼. 여권용 사진으로 바꿔서 들고 와. 그래가지고 바꾼 거예요. 여권용 사진이에요. 세 번째가 사무소를 확보했을 증명해야 되죠. 사무소 확보 서류. 자, 요건데 사무소 확보 서류 같으면은 예외적으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기 전에 건물에 확보했다면 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지금 지연되느냐?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 적은 서류 가져가야 돼요. 기재 지연 사유서. 기재가 만약 지연된다면 요 3가지는 대한민국 국민, 내국인. 자, 그 다음에 외국인 있죠. 외국인. 외국인은요. 외국법인은요. 요 3가지에다가 더 첨부해야 돼요. 외국인하고 외국 법인은요. 네 번째가 본인들이 스스로 결격이 아니다. 결격 사유자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가져가야 돼요. 외국 정부에서 발행한 문서 같은 거 하여튼 이걸 가져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외국인하고 외국법인은 스스로. 외국인들은 본적지 실현조를 통해서 등록관청에 확인을 합니다. 자, 특히 외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영업소 등기증명 서류 가져가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국인이랑 외국인은 첨부 서류가 틀리네. 틀리잖아요. 안 틀립니까? 틀리잖아. 저건 틀리잖아요. 보세요. 자, 여기서 첨부할 필요 없는 거를 생각해 보세요. 첨부할 필요 없는 거 자격증이에요. 기업의 자격증 있죠? 자격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격증은 등록관청에서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합니다. 자격증은 항상 자격 확인을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라든지 건축물 대장은 등록관청에서 확인합니다. 첨부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첨부 서류 아닙니다. 그거는. 자, 그래가지고 적합하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 신청했죠. 그럼 두 번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7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해줘요. 등록에 관한 통지를 서면으로 해준다. 며칠 이내에? 7일 이내. 그래, 7일 이내 서면 통지를 기억합니다. 한꺼번에. 7일 이내 서면 통지.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7일 이내 서면 통지를 받았죠? 통지를 받으면 신분이 바뀌어. 신분이 공인중개사에서 뭘로 바뀌어? 기업으로 바뀌어요. 그 말은 등록이 됐다는 뜻이지. 자, 이런 거요. 통지를 받고 사무소에 딱 앉아있다. 통지를 받고 사무소에 앉아있는데 의뢰인이 와가지고 이 10억짜리 상가를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왔어요. 팔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통지를 받고 앉아있는데 의뢰인이 10억짜리 상가를 팔아달라고 왔어. 팔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해야 돼요. 시험 지문에 나오잖아요. 만약에 통지받고 앉아있는데 팔러 왔다. 팔면 된다 안 된다 했을 때 안 된다고 해야 돼. 팔면 안 됩니다. 일단 안 된다고 해야 돼. 자, 근데 팔고 싶죠? 네. 팔고 싶지. 10억짜리인데 지금. 10억짜리면요. 10억, 상가 10억이면요. 수수료가 얼마예요? 0.9%입니다. 얼마? 900이에요. 곱하기 2를 하면 1,800. 양쪽에서. 양다 1,800. 가슴이 막 따뜻해지죠? 1,800. 그걸 해야 되겠지, 당연히. 그걸 갖다 그냥 나는 지금 아직 못하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합니다. 했다 치자. 그래가지고 하는데 막 등록관청에 적발됐다. 누가 얘기했겠지. 등록관청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 뭐 얘기했겠죠. 무조건 얘기해요. 자, 그래가지고 적발됐다. 그러면 이제 처벌을 받겠어요. 그걸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뭘 위반해가지고 처벌됐냐면 이걸 위반해가 처벌된 거예요. 이거 세 번째 거 이거. 보증을 설정해야 돼요. 업무 개시 전에 보증을 설정해야 돼요. 미리. 보증 설정 신고를 안 해서 처벌된다 보시면 돼요. 보증 설정 신고 안 해가지고 처벌된다. 이래 보시면 돼요. 무등록으로 처벌되는 건 아니다. 왜?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개업은 됐거든. 무등록은 아니라. 무등록은 아니라고요. 근데 보증 설정 신고를 안 해서 그것 때문에 그에 관한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증 설정 여부를 신고를 확인을 하고 설정 확인을 하고 등록관청에서 이제 그때 뭘 준다고 이제 네 번째 등록증을 어떻게 줘? 그러니까 지체 없이 줘요.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절차입니다. 이게 절차. 다예요. 그러니까 절차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첨부 서류까지 같이. 자, 이제 두 가지만 더 볼게요. 7번째가 뭐냐면 등록증 재교부입니까? 등록증을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첫 번째가 등록증을 분실했다. 분실했다. 등록증을 잊어버렸다고요. 또는 훼손됐다. 훼손. 등록증을 확 찢어버렸다. 왜? 너무 일이 없어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배 걸려있는 거 확 하고 와서 확 찢어버렸어. 이거 이러면서 막 훼손됐어. 등록증이 내한테 없네. 분실됐고 훼손됐으니까 등록증이 없어 내한테. 그러면 재교부 신청서만 내면 돼요. 별지서식 4호 서식으로 재교부 신청서만 등록관청에 내면 돼. 자, 두 번째는 기재사항 변경이에요. 기재사항 변경이라면 이름 때문에 막 또 사업이 안 되나 싶어가지고 막 가가지고 막 이름 바꾸고 상호 바꾸고 막 또 전화번호 바꾸고. 자, 그러면 뭐 바꿨죠. 변경했죠. 자, 그러면 재교부 신청서 작성해서 냅니다. 그런 다음에 플러스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등록증 있을 거 아니에요. 찢은 게 아니잖아. 내가 가지고 있죠, 등록증. 그거를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이라고 그래요. 그걸 두 글자로 종전 등록증이라고 그래요. 여기에다가 뭘 변경했죠? 그러면 변경했다는 거 증명해야 돼요. 변경사항, 증명서류까지 첨부를 해서 재교부 신청하는 거예요. 기재사항 변경.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니까 종별을 바꿔서 지금 업무를 하는 경우에 재교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개업공유중개사의 종류를 변경해서 업무를 할 때 재교부하는 경우가 딱 한 가지 경우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보세요. 그러면 종별 변경. 종별 변경이라고 하면은 공유중개사인 개업이 법인으로 간다든지 법인인 개업이 공유중개사인 개업 간다든지 부치기 공부해가지고 공유중개사인 개업 간다든지 그걸 종별 변경 바꾼다는 거예요. 종류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때 원칙적으로 종별 변경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등록 신청서 다시 제출.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규 등록 절차예요. 신규 등록의 절차를 따른다 이 말이지. 종별 변경하려면 그때 그러니까 뭐 서류 같은 거 다 내고 다 내야 돼. 등록 신청하러 가야 되고 다 신규 등록이니까.
그때 종전 제출 서류 중에서 변동사항 없는 거는 제출할 필요 없고 종전 등록증은 반납해야 돼. 새로운 등록증을 받아야 되니까.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이 말이죠. 자, 등록증 재교부. 자, 등록증 재교부 종부의 변경의 경우에 등록증 재교부하는 경우 있죠. 보세요. 재교부인데 종부의 변경의 경우 한 가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어떤 경우냐면 부칙이요. 부칙 누군지 알죠? 부칙이 막 하도 막 옆에서 부칙 하니까 너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뭐 했어? 공부했어요. 공부해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했어. 그럼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이제 공인중개사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부칙이 아닌 거예요. 공인중개사인 기업으로서 이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자격 취득해가지고 어디에서 이제 계속 일을 하느냐 보니까 관할 구역 안에서 관할 내에서 여기에 남구에 부칙이 있었어요. 그럼 남구 사무소가 남구 그대로 있겠다는 얘기예요. 등록관청이 안 바꾼다는 얘기겠지. 관할 내에서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재교부 신청이에요. 관할이 안 바뀌니까. 근데 남구에서 부칙이 남구에 있다가 자격 취득해가지고 북구로 간다. 그러면 신규 등록이에요. 요거에 원칙적으로 해야 돼요. 관할 내로 가는 경우에만 재교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종별 변경의 경우에. 되겠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종별 변경까지 봤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밑줄을 꺼보겠습니다. 여기 74페이지에 등록이 뭐냐 하니까 등록이 뭐냐 양가로 2번에 보시면 돼요.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 관계를 어떻게 한다고요? 행정청, 행정기관에 비치가 되어 있는 장부, 공적인 장부, 공부에다가 기재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공부가 뭐라고요?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등록대장을 적어놨네, 거기. 자, 이제 등록의 성격 가보세요. 일신전석적, 일신전석권 돼 있죠. 제일 마지막 줄 보시면 돼. 양도라든지 대여라든지 상속 안 된다. 자, 오른쪽에 대인적인 행정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사람한테 이제 부여한 행정행위겠지. 자, 그래서 영속성이란 말은 갱신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보세요.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 한, 등록의 효력은 계속된다. 갱신이 필요 없다.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 한 계속된다. 이런 말이지. 그 다음에 기속성, 요건 첫 번째 줄에 보세요. 일정한 요건, 절차 갖춘 자에게 반드시 등록해 줘야 한다. 기준과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러면 다 등록시켜 줘야 하는 성질. 요게 기속. 자, 그 다음에 밑에 적법요건이다. 네, 두 번째 줄 보세요. 즉,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하면은 적법이다. 이 말이에요. 적법한 중개업에 해당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불법이다. 이 말이겠죠. 처벌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을 보시니까 첫 번째 줄 끝에 효력 요건이 아니다. 적법 요건이지 효력 요건이 아니다. 유효 무효를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즉 무등록 중개업에 의해 이루어진 거래계약. 거래계약도 효력이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등록의 절차, 등록 신청자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딱 두 사람밖에 없다고 했지. 동그라미 1번에 공인중개사, 자, 가로 안에 보세요. 소속은 제외하겠다 이 말이에요. 소속은 등록 안 시켜줍니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역으로 얘기하면 이 두 사람만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동그라미 2번에 외국인도 등록되고요. 외국법인도 등록된다. 요건만 갖추면 등록이 된다 이 말이지. 자, 등록관청은 어디냐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사무소를 두려는 사무소, 법인은 주된 사무소가 되겠지.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이때 시장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도 행정시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시군구 다이다 이 말이죠. 자, 그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치구든 비자치구든 구가 설치되어 있으면 무조건 등록관청. 불문이다 이 말이겠지. 자, 오른쪽 넘어가 볼게요. 등록의 절차. 자, 여기에서 등록의 요건 구비, 등록 기준인데 두 번째 줄을 보세요. 다만 특수법인. 이 특수법인 뭔지 알죠? 누군지 알죠? 특수법인은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잖아요. 이 특수법인은 뭐 농협이나 자산관리공사
이 특수법인은 이 등록 기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갖출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공인중개사가 등록할 때입니다. 박스 안에 보세요. 동그라미 디귿을 보시면 돼. 사무소를 확보해라 그 말인데 어디에다 확보하는가?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에 확보해라. 이게 원칙이죠. 그때 가설건축물 제외, 가설건축물 대장 제외. 원칙인데 가로 안에 보니까 준공인과 준공검사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건물인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에 건물 포함이라 돼 있잖아. 이게 예외예요. 원칙과 이게 조문 그대로 이렇게 형식으로 돼 있어요. 조문이. 자, 이렇게 돼 있고 확보 방법이 보니까 가로 안에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리을에 보니까 실무교육 받아야 되는데 언제적 실무교육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요건입니다. 등록 기준이고요. 공인중개사 등록할 때. 자, 법인이 등록할 때의 등록 기준은 박스 안에 보세요. 기억. 법 제14조. 14조를 기억합니다.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 14조에 6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14조에 위배되지 않은 업무 영위할 목적. 같은 말이고. 자, 니은 상법상의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사회협동조합은 제외하고요. 자본금이 얼마라고? 5천만 원 이상. 자본금 5천만 원일 것 틀렸어요. 5천만 원일 것 하면 틀렸다고. 5천만 원 이상일 것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상법상 회사 어느 회사를 하더라도 5천만 원 이상 돼야 된다. 그 종류를 보세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이름 알아두셔야 돼. 어느 회사를 하더라도 5천만 원 이상 돼야 돼요. 자, 디귿 보세요. 대표자는 뭐라고? 자격증 있어야 되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대표를 어떻게 하고? 제외합니다. 임원 또는 사원의 몇 분의 몇?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일 것. 자, 리얼 대표자, 임원, 사원, 전원, 분사무소 책임자가 뭐 받아야 돼?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예방교육 아니고 연수교육도 아니고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이 똑같아. 요거는 사무사건은 똑같으니까 위에 거 보면 되고. 법인의 등록 기준까지 받고 그 다음 뒤로 넘어가 보세요. 79페이지 등록 신청 가볼게요. 이제 등록 절차인데 자, 등록 신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줄 보세요. 첫 번째 줄 1번의 첫 번째 줄 등록 신청서에다가 다음에 구비서류 일정한 구비서류 첨부한다. 자, 그래서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을 하겠죠. 그럼 첨부 서류를 다시 한번 보세요. 박스 안에 보시면 돼. 등록 신청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무소를 확보했다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거기 동그라미 니은에 보니까 두 번째 줄 끝에 사무소 확보 밑에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무소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 거기에서 이제 그 밑에 보니까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지연된다. 그러면 어떻게?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 함께 내야 된다. 기재 지연 사유서. 이걸 같이 항상 생각합니다. 사무소 확보 서류 낼 때 기재가 지연되면 기재 지연 사유서를 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입니까? 동그라미 디귿입니까?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4번을 내려요.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4번을 내는 게 맞는데 자, 실무교육 위탁기관이요. 등록관청이 이렇게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놨다. 그러니까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조치를 취해놨다. 그러면 제외, 그러니까는 첨부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네, 등록관청이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권용 사진이다.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외국인입니다. 외국법인 같은 경우에는 위에 서류뿐만 아니라 앞에 있던 서류뿐만 아니라 외국법인은 어떻게? 본인들이 스스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하라고요.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B. 특히 외국법인은 영업소 등기증명 서류 첨부하랍니다. 영업소 등기증명 서류. 자, 그래가지고 첨부 서류까지 해서 등록 신청을 했죠. 그러면 등록관청에서는 등록 및 서면 통지를 해주는데 거기 세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자, 1번의 세 번째 줄입니까? 등록관청은 그 밑에 줄 법인의 등기상 증명서라든지 그 옆에 건축물 대장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확인해야 된다. 요거는 첨부 서류가 아니라 이 말이죠. 물론 자격증도 첨부 서류가 아니다. 자, 그래가지고 신청을 했어. 그러면 동그라미 3번으로 가보세요. 동그라미 3번에 가면은 세 번째 줄에 7일 이내가 있어요. 7일 이내. 찾았죠? 7일 이내에 그 밑에 줄 서면으로 통지 적어놨죠? 요걸 합치면 7일 이내 서면 통지가 되는 거예요. 자, 7일 이내 서면 통지를 받으면 공인중개사가 뭐가 된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된 거예요. 등록이 됐단 말이죠. 자, 그러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른쪽 넘어가서 보증을 설정하란 말이에요. 보증 설정. 세 번째 줄. 업무 보증을 설정하고 등록과정의 신고. 이게 보증 설정 신고예요. 그런 다음에 양가로 5번 등록증 교부인데 첫 번째 줄에 보세요. 보증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증을 어떻게 교부하래? 지체 없이 교부하래잖아요. 그러면 절차가 끝나는 거예요. 절차 이렇게 하고 밑에는 지금 보지 말고 넘어갔어. 등록의 효력 소멸 요거는 다음 순환 때 한번 볼게요. 등록의 효력 소멸 사유랑 무등록에 관한 내용, 그다음에 등록증에 대한 양도되어 이증 소속에 관한 내용은 다음 순환 때 한번 읽어볼게요. 넘어가서 어디로 보냐면 쭉 넘어가시면 돼. 88페이지에 종별 변경을 보세요. 88페이지에 종별 변경 원칙이 뭐라 했어요? 등록 신청서 다시 제출. 신규 등록이죠. 자, 그때 첫 번째 줄에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이게 이제 맞고요. 이때 종전 제출 서류 중 변동사항 없는 서류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고 종전 등록증 반납하랬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재교부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 일단 첫 번째 줄에 보니까 기재사항 변경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냐면 부칙, 동그라미 부칙. 부칙이 어쨌단 말이야. 부칙이 그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그 밑에 자격을 치르겠죠. 밑줄. 그리고 그 밑에 왼쪽에 관할구역 안에서 그리고 오른쪽에 쭉 가보시면 업무를 계속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럴 때는 재교부 신청이다. 그때 어떻게 해서 재교부 신청서에다가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에다가 변경사항 증명서를 첨부하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양가로 2번에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제출하는 경우라고 적어놨는데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훼손됐다, 분실했다. 그죠? 훼손, 분실했으면 등록증이 내한테 없잖아. 그러면은 재교부 신청서만 내면 돼요. 그런데 오른쪽에 가보세요. 네, 기재사항 변경 마찬가지. 기재사항 변경 상호 바꿨다, 이름 바꿨다, 뭐 전화번호 바꿨다. 자, 기재사항 변경 같으면요. 세 번째 줄에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에다가 기존 등록증이라고 하면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 말하겠지. 종전 등록증에다가 변경사항 증명서를 첨부해서 재교부 신청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등록에 관한 사항 여기까지 봤어요.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좀 쉬었다가 결격 사유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